오늘 4월 28일 넷째 주 수업을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거는 어떻게 컴퓨터를 다뤄야 하는지 첫 번째 내용으로 컴퓨터의 전원을 켜고 컴퓨터를 종료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절전 상태로 들어가는 방법,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시작 메뉴에 관한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 그 다음에 이제 작업 표시줄,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먼저 좀 볼게요. 컴퓨터는요, 전원을 켜면 이렇게 바탕화면이 열려요. 바탕화면에 이렇게 아이콘들이 세간살이가 이렇게 쭉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컴퓨터 화면이 열리는 작업을 부팅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부팅. 부팅이 완료가 되면 화면이 보이고, 이 바탕화면에 기본적인 아이콘들이 배열되어 있다. 근데 이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들은요, 저랑 여러분이랑 다르고요. 또 제가 사용하는 현재 이 컴퓨터에 있는 화면하고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바탕화면도 서로 달라요. 이게 하나의 집이에요, 집.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집에 가면 우리 집도 그렇고 다른 집도 그렇고 현관이 있고, 현관을 들어가면은 신발장도 있고 거실이 보이고 주방이 보이고 화장실도 있고 안방도 있고 이렇게 구조가 돼 있을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세면대도 있고 샤워기도 있고 변기도 있고 휴지거리도 있고 수건거리도 있고 수건도 놓여 있고 이렇게 다 기본적으로 비슷한데, 어느 집은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고, 그렇죠? 어느 집은 식탁에 가면, 주방에 가면 식탁이 있는 가정도 있고 없는 가정도 있고, 어느 집은 식탁에 의자가 2개만 있는 집도 있고 4개가 있는 집도 있고, 다 다른 것처럼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도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윈도우 10 이전에는 대부분 비슷했었어요. 근데 윈도우 10으로 가면서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들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콘들이 많아 놓으니까 느려지더라 이거지. 어느 집에 가면 집안 살림이 단촐한 집도 있죠. 어느 집은 막 굉장히 막 정신없이 많이 놓여 있는 집도 있고, 다 다른 것처럼 달라요, 이런 게. 그 중에 하나 또 뭐가 있냐면은요. 그리고 컴퓨터에는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 이거죠. 존재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기 위한 아이콘들이 바탕화면에도 있지만 별도로 목록을 가지고 있다.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집에 어떤 살림살이가 있는지 어디 종이에다가 목록을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거든. 우리 집에는 냄비가 몇 개 있고 후라이팬이 몇 개 있고 하는 거는 엄마들이 잘 아실 거란 말이야. 그렇죠. 이 프로그램 목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시작 메뉴라 그래. 시작 메뉴. 프로그램 목록을 시작 메뉴라 그래. 시작 메뉴. 이 시작 메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세요. 이 바탕화면 맨 왼쪽 아래로 내려가시면 창문 그림 4개로 되어 있는 조그만 아이콘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시작이라고 떠요. 확인하셨어요? 어딘지? 그걸 누르시면
뭐가 이렇게 쭉 펼쳐지죠. 펼쳐져요, 이렇게. 그래서 A, B, C, D 순서대로 돼 있고 A, B, C, D가 끝나고 나면은 가나다라가 나타나요. 가나다라가. 그리고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가 보이고 그 노란색이 보이는 그 오른쪽에는 아래 방향 화살표가 있어요. 아래 방향 화살표. 그래서 그 노란색을 클릭하면은 뭐가 또 펼쳐집니다. 뭐가 펼쳐져요. 그 노란색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폴더 그래요. 폴더. 그 시장 메뉴에는 폴더와 아이콘들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폴더라는 거는 이제 노란색 아이콘을 우리는 폴더라 그래요. 노란색 아이콘과 아래 방향 화살표가 있다 이거지. 항상 그렇게 생겨 있어요. 그럼 화살표가 있는 걸 보시면은 아, 여기에 뭔가가 더 있구나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뭐가 이렇게 펼쳐져요. 근데 어떤 거는 이렇게 한 6, 7가지가 펼쳐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달랑 한두 개만 펼쳐지는 것도 있습니다. 폴더라 그래, 폴더. 그런 폴더, 영어로 되어 있는 폴더나 아이콘 쭉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가나다,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말이 먼저 나왔었는데 새로 바뀐 컴퓨터에서는 이제 영어가 먼저 나오게끔 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뭐가 아이콘들이 큰 것들이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장 메뉴에는 아이콘들이 너무 작아서 어디에 있는지를 꺼내 쓰기가 불편해서 시장 메뉴에서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들을 별도로 펼쳐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이쪽에 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뭐가 있단 말이야. 날씨도 보이고 뭐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를 우리가 꺼냈을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제가 공부할 때 강의할 때 필요한 것들을 별도로 꺼내놨거든. 엑셀 여기 이제 어디 갔어? 엑셀 여기 있는 엑셀,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뭐 계산기, 그림판, 메모장.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으로 회의하는 줌, 웹엑스 이런 것들을 또 카메라를 실행하면은요. 노트북에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를 이렇게 촬영할 수도 있어요.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도 있고 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혹 제가 이제 어디에 강의를 하겠다라고 지원서를 제출하려고 그러면 자기 소개하는 영상을 1분 정도 촬영해서 보내라 그래요. 그러면 동영상에다 놓고 제가 이제 이걸 촬영을 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강의를 지원하는 아무개입니다 하고 자기소개를 해서 보내요. 이번에 국립도서관에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 교육 과정이 신설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지원을 했어요. 와서 보니까는 최종 합격을 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이제 교육받는 거지. 교육받는 것도 신청서를 써야 되는데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라 그래. 그냥 신청하면 되잖아. 어차피 뭐 무료니까 돈 내고 하는 건 아니고 무료라서 이걸 소개서를 쓰라고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촬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진을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도 되고
노트북에는 요 가운데 카메라가 있어요. 가운데 카메라가 있어서 저를 촬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트북 사용자들은 이 카메라가 오작동을 하면 자기 얼굴이 공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다 반창고를 붙여놔. 나를 촬영 못하게. 근데 카메라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내 얼굴이 밖으로 나가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 세상에 하도 이렇게 험악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자,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여러 가지 저는 아이콘들을 꺼내놨는데 이걸 어떻게 꺼내놓느냐? 자, 먼저 왼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아이콘들이 보여요. 시작 버튼 아이콘들이 왼쪽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를 꺼내 볼 거냐면요. 시작 버튼 쭉 내려가시면 가나다 순에 의해서 가나다 순,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계산기. 한번 찾아보세요. 쭉 내려가시면 계산기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날씨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계산기를 나는 자주 써야 돼 그러면 이거를 이 오른쪽에 꺼내놓고 쓰면 편하거든요. 그럼 이제 계산기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시작 메뉴에 고정을 누르면 계산기 아이콘이 어디 갔대? 고정 그러면 여기 생겼어요. 그럼 이거를 마우스를 끌어다가 이렇게 옮겨 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그러면 예전에는 계산기를 실행하려면 시작 메뉴에서 쭉 내려가서 계산기 찾아가지고 얘를 클릭해가지고 계산기를 계산하는 걸 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계산기 아이콘을 꺼내놨으니까 얘를 누르면 바로 계산기가 실행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펼쳐놓고 쓰실 수도 있더라 이거지. 그러다가 이제 계산기는 안 쓸 거야 그러면 여기 가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시작 화면에서 제거 그러면 또 사라져요. 그러니까 시작 목록이라는 게 있고 시작 메뉴가 있고요. 시작 화면 이거를 이제 시작 화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시작 메뉴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들을 별도로 펼쳐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할 수 있는데 시작 화면에 고정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지. 시작 화면에. 여러분들 주방에 가시면 자주 쓰시는 도구들은 꺼내놓고 쓰시잖아. 저희 집 주방에도 보니까 몇 개 식기하고 도마, 칼 이건 꺼내놨더라고. 주방 세제 뭐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프라이팬 하나가 약간 좀 이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프라이팬을 물을 끓이려고 항상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져 있어요. 제가 이제 탕약을 먹으니까 한의원에서 찬 걸 마시기 불편하니까 좀 데펴서 먹는다고 이렇게 항상 그걸 꺼내놨더라고. 그 외에는 다 싱크대에 넣어놨지. 자주 안 쓰는 것들은 먼지 쌓이니까.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시작 화면에다 펼쳐놓고 쓰면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이걸 처음에 할 때는 헷갈렸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얘를 많이 써. 그럼 오른쪽 눌러서 고정. 그럼 이제 고정이 돼. 그럼 얘를 이제 꺼내놓고 이제 쓰다가 이게요. 잘못해서 겹치잖아. 이렇게 겹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겹쳐버리면 얘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겹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를 제거해야만이 또 다시 원위치가 되기도 해. 그래 놓고 이제 이거를 아이콘을 또 작게 만들 수도 있고 넓게 만들 수도 있고 보통 크기로 놓는데 뭐 하나 지워졌다. 그렇죠? 겹친 거를 다시 꺼내놓고 쓰기가 불편한 게 있어. 다시 이제 제가 이거를 고정을 시켜서 이거를 다시 이제 요 동네에다 같이 붙여놔야 돼. 두 개가 세트니까. 비대면 회의하는 프로그램이 보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를 많이 써요. 줌, 웹엑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같이 놓고
어느 기관에서는 줌으로 회의를 한다 그럼 이거를 실행하고 어디는 웹엑스로 한다 그럼 얘를 실행하고 그래서 자주 쓰는 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그렇잖아요. 주방에서 사용하는 물건은 주방에다 고정시켜 놓고 쓴단 말이야. 프라이팬은 화장실에 갖다 놓고 도마는 저기 베란다에 갖다 놓고 이렇게 안 쓰거든. 주방에 다 모아놓고 쓰는 거지. 여기다 모아놓고 쓰는 거야 이렇게. 문서 작성에 관련된 건 여기다 모아놓고 쓰고 영상 편집에 관련된 건 여기다 모아놓고 쓰고 카메라 뭐 음성 녹음기 이렇게 모아놓고 쓰고 인터넷 하는 거 여기다 모아놓고 쓰고 이런 식으로 모아놓고 쓰는 거예요. 우리 교재는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자, 시작 버튼 누르니까는 왼쪽에 시작 프로그램 목록 왼쪽에 잘 자란 아이콘이 5개 정도 있어요. 전원 종료하는 아이콘이 있죠? 톱니바퀴 그림 누르는 거 설정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 보는 거 사진. 그 다음에 제일 위에 동그란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내가 누구다라는 걸 여기다 등록할 수가 있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등록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컴퓨터 주인이 이 사람이구나 하고 이렇게 사진도 등록할 수가 있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컴퓨터를 새로 사면 그래서 컴퓨터 전원을 켜면 사용자 등록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의 이름이 뭡니까? 그래서 나의 이름은 뭐다 라고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고 사진도 등록하실 것 같으면 사진을 등록하세요 라고 안내를 해주거든. 이걸 사용자 계정이라 그래. 사용자 계정, 사용자 정보 이런 게 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 265쪽에 보니까 아래 그림 빨간 숫자 2번 사용자 계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원 버튼 바로 위에 있는 설정이 있어. 톱니바퀴 그림 눌러보세요. 톱니바퀴 그림 누르면 설정이 떠요. 이렇게 설정. 확인하셨어요? 시작 버튼 누르면 프로그램 목록 왼쪽에 위에서 아래로 5개 아이콘이 있는데 우리 전원 버튼 누르는 거 있잖아요. 시스템 종료할 때 그 위에 톱니바퀴 그림 조그만 게 있는데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설정하고 이렇게 뜬단 말이야. 여기도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 근데 여기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에 제가 접속을 해서 거기다 또 뭐 정보를 보낼 수도 있는데 그건 일단 안 하고 여기 보시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시스템, 장치, 전화, 네트워크, 인터넷, 개인 설정 뭐 이런 여러 가지 목록들이 보이죠? 여기 시스템은 뭐냐면 눌러보세요. 얘를 눌러보세요. 시스템 누르시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의 화면 장치에 관한 거, 화면 장치. 저는 노트북이잖아요. 제가 노트북을 따로 수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노트북이 너무 밝으면 전력을 많이 쓰니까 노트북을 줄여 이렇게 밝기를 줄여. 제가 집에서 쓰는 노트북은요 밝기를 100으로 하면은요 눈이 너무 부시더라고. 집에 있는 컴퓨터는 얼마로 놓냐면 40 정도 놓고 써요. 40인데 여기 있는 100보다 훨씬 더 밝아. 그냥 컴퓨터가 오래되고 모니터가 오래되면 어두워져. 우리 여기 강의실에 있는 모니터들은 밑에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가지고 밝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회사에서 우리가 주문해서 받아오잖아요. 배송이 되면은 그대로 쓰더라고. 근데 그대로 쓰면 너무 밝아.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 여러분은 밝기라는 말이 활성화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노트북은 이게 활성화가 되는데 데스크탑이잖아요. 우리는 이거는 모니터 자체에 있는 버튼을 갖고 조절하는 거고 그 밑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 100%뭐 이런 거 보이세요 혹시? 뭐로 돼 있어요? 125? 150? 자 보세요. 150으로 해놓으면은요 아이콘이요 더 커져요. 아까보다. 근데 이거를 150으로 놓지 않고 125로 놓으면은 글자가 좀 작아져. 어떤 집은 이제 175를 주면 글자가 크게 보이지. 글자가 좀 크게 보여. 근데 저는 이제 100%를 놔요. 100%. 그러면 글자가 굉장히 작게 나와.
작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네요. 여기에 디스플레이 해상도라는 말 나와요. 그 눌러보시면 숫자가 보여요. 숫자 1920, 1680 뭐 이런 게 있는데 제일 아래가 뭐 800에 600 이런 말이 보일 거라고. 이런 말 보이세요? 이거를 만약에 제가 숫자를 줄이잖아요. 이 숫자를 줄이면 글자가 더 크게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는 숫자를 바꾸잖아요. 이렇게 바꾸면 글자가 달리 나타나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 해상도란 말을 좀 설명드릴게요. 디스플레이 해상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현재는 1920에 1080이라는 거로 지정이 돼 있어요. 해상도라는 말이 참 어려워요. 이게 컴퓨터 용어라서 가로를 1920개로 쪼개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는종이 아시죠? 모는종이처럼 쪼개놓은 거야. 그 1920으로 쪼갠 거 말고 만약에 800에 600으로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크게 쪼개지겠지. 크게. 1920으로 쪼갠 것보다는 800에 600으로 쪼개면 쪼개진 내용이 크게 나와. 알맹이가. 이렇게 되면 글자가 크게 보인다. 그러나 세밀하지는 않는다. 해상도 숫자가 크면 클수록 세밀하게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920이 다예요. 그런데 이게 3840짜리도 있어. 3840에 2160도 있고 이게 8000까지 가게 돼요. 8000으로 보면은요. 사람 얼굴을 찍어놓고 8000으로 보게 되면은요. 모공까지 다 보여.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배우들이 나이가 좀 들면 성형수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예전 흑백 모니터, 흑백 화면일 때는 안 했는데 칼라로 바뀌면서 목에 주름이 생기고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하니까는 그 주름을 없애려고 수술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요즘 텔레비전 보세요. 얼마나 선명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텔레비전이 우리 가정에 있는 텔레비전이요. 현재 이 숫자까지 와 있어요. 이 숫자 3840까지 와 있는데 8000짜리도 있대요. 텔레비전이 8000짜리가 있는데 삼성이나 LG에서 팔아요. 한 9천만 원? 뭐 한 1억?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그거로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그 배우들의 그 주사바늘 찌른 자국까지도 보일 거야. 솜털도 다 보일 수가 있어. 그런 거로 드라마를 하면 보여주면 좀 흉할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그게 자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림이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장난친 그림이 하나 있다. 명작이라고 그려놓은 게 하나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명작은 아닌데 장난친 건데 한번 이게 무슨 명작이야?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요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아까보다는 좀 확대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세밀하게 확대하니까는 이렇게 보이는데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마우스 이렇게 끌고 다닐 때 약간 거칠거칠한 톱니바퀴 같이 이렇게 여기 거칠거칠한 계단처럼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까는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이거를
돋보기처럼 확대를 하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가로 1920으로 쪼개놓은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두루뭉실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건데 세밀하게 보면 이따구로 보인다고. 근데 우리 눈은 이렇게 못 봐. 그냥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보는 건지. 이렇게 보는 건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진을 찍게 되면은 그냥 예쁘게 찍힌 것처럼 보이지만 걔를 확대해서 보면은요. 이렇게 꽃을 이렇게 찍었는데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저기 약간 네모난 거 보이세요? 그냥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노랗게 보이지만 제가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정사각형처럼 하나하나씩 보이죠? 이거를 화소라 그래요. 화소. 이걸 화소라고 하는데 이런 화소가 가로로 1920개로 되어 있다는 뜻이야. 근데 이 화소를 3840으로 늘리면 더 선명하게 보이고 8000으로 보이면 이런 꽃처럼 예쁘게 보이지 않고 흉악하게 보일 수 있어. 우리 현미경으로 뭐 관찰하면 뭐 희한하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강의실에 있는 모니터나 여러분 댁의 가정에 있는 모니터나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아요. 그냥 보통 교육 공부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하는 거지. 근데 이제 만약에 로또 복권에 이제 당첨이 되면 이 8000짜리 텔레비전을 살 거야. 화장실에도 하나 걸어놓고 주방에도 걸어놓고 할 건데 비싸더라도 하나 써봐야지. 그렇죠. 근데 그 삼성이나 LG나 이런 전시장들이 있잖아요. 서비스 센터에 가면 전시장들이 있는데 가서 이렇게 보면은 텔레비전 같지 않고 진짜 황홀하더라고. 근데 가서 이렇게 보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 이걸 해상도라 그래. 해상도. 그래서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이 비싸고 좋은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정에 가서 이제 이거를 잠깐 봤단 말이에요. 해상도를 조정하는 것도 나와 있는데 왼쪽에는요 디스플레이도 있고 소리도 있어. 소리를 눌러보시면 여기 볼륨이 있어. 볼륨. 아까 우리 타자 연습하면 뾱뾱뾱 소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꺼놓으면 타자 칠 때 소리가 안 들리지. 그러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는 소리를 틀어놔야지. 이렇게. 물론 스피커에서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본체에서도 이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노트북은 배터리를 쓴단 말이야. 우리 강의실이나 여러분 가정에 있는 컴퓨터들은 데스크탑을 쓰기 때문에 배터리를 쓰진 않고 전기를 쓰지만 저는 노트북을 쓰니까 배터리를 쓰는데 이 배터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 93%래. 왜냐면 지난 시간에 수업 끝나고 제가 꺼놨잖아요. 그때 100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제가 왔지 않습니까? 배터리가 방전된 거지. 계속 두면은 100%까지 충전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는 저는 이제 집에 있는 컴퓨터 노트북은 계속 전원을 연결해 놨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행을 간다든지 할 때는 꺼놓고 간다든지 절전 모드로 해서 간단 말이야. 그럼 이제 숙소에 도착해서 충전기를 꽂아 놓겠지. 전원을.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보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면 뭐 저장소 이런 말도 보여요. 저장소. 눌러보셨어요? 저장소? 저장소는 뭐냐면 이 컴퓨터 안에 있는 기억 공간. 사람으로 말하면 이 뇌가 저장소야. 근데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자료가 저장돼 있다는 거지. 사람들한테 지나간 사람은 당신 머릿속에는
기억되고 있는 사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렇죠. 근데 컴퓨터는 이게 기록이 돼 있어. 동영상은 이만큼 기록돼 있고 사진은 이만큼 기록돼 있고 기타 등등 얼마나 기록돼 있고 이런 말들이 보이는 거야. 그럼 이거를 우리가 선택을 하면 특히 임시 파일이라고 있거든. 임시 파일. 임시 파일이라고 있어. 여기 내려가면 임시 파일. 이거를 클릭하면 임시 파일은 쓸데없는 거거든. 쓰레기 같은 거야.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제거도 할 수가 있고 필요 없으니까. 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해서 제거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공부하려면 힘들겠지.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압력밥솥이 고장이 나면 수리할 줄 아세요? 그걸 그걸 수리하는 걸 배울 필요가 없죠. 서비스 센터에 맡기면 되잖아. 저희 동네는요, 그 압력밥솥 서비스 센터가 버스 타고 한 20분 가야 돼. 저번에 제가 이제 그 가스레인지가 티리릭 안 켜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로 전화하니까 건전지 교체하세요라는 얘기를 듣고 건전지 교체하니까 바로 해결됐다는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근데 압력밥솥 안에는요, 그 삑 하면서 이제 에어가 빠져나오는 공간이 있단 말이야, 꼭대기에. 근데 오래 싸면 거기가 막혀요. 압력밥솥 밑에 보면은요, 긴 바늘처럼 침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로 청소할 때 뚫어줘야 돼. 안에 내솥을 청소할 때 위에 있는 거 뚜껑 열어갖고 그 뚫어주는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정보가 들어있는데 저 밑에 내려 왼쪽에 정보라는 말을 눌러보시면 정보, 이 컴퓨터는 정보가 떠. 이 정보. 이 컴퓨터의 이름은 훈장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써있네. 인텔 4세대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다고 써있어요. 이렇게. 현재는 13세대까지 있어. 13세대. 그러면 13세대인데 요즘이 13세대인데 여러분 여기 숫자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IO, 전 IO에 4210인데 여러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8500? 그럼 8세대예요. 8세대. 제 거보다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딸내미 대학 입학하고 나서 제가 사준 거거든요. 꽤 됐지 좀. 그냥 쭉 내려가면은 윈도우 10 프로라고 써 있고요. 2020년에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했나 봐 제가. 2020년에. 그러니까 2020, 2021, 2023 벌써 4년 됐네. 4년. 8월 달이니까 이제 만 3년 된 건데 이런 걸 여기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도 이렇게 앞에 본네트 뚜껑을 열어보면 엔진이 몇 년도에 제작된 건지 그게 숫자가 있나 봐요. 뭐 그런 걸 보고 이제 아는 거지. 정비소에 맡길 때 이제 몇 년도 제품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면 본네트 뚜껑 열면 엔진에 번호가 있어요. 뭐 그러면 이제 그걸 알려준다든지 뭐 그런 정도지. 집에 불이 나면 119에다 전화 걸 줄만 알면 되는 거지.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배운다는 거지.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 뭐 태블릿 이런 말도 있고 태블릿. 멀티태스킹이란 말이 있어요. 멀티태스킹은 뭐냐면 하나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음악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밥 먹을 때는 보통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뭐 방송을 보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 그러면 두 가지를 하는 거지. 그렇지? 멀티태스킹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격 데스크톱이란 말도 나오네. 원격 데스크톱. 원격 데스크톱은 뭐냐면 내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면 서비스센터에 전화 걸어서 내 컴퓨터를 원격으로 좀 봐주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근데 제가 이거 활성화를 꺼놨어. 그럼 이걸 켜놔야 돼. 이거를 켜놔야 이제 저는 취소하려 그래. 이거를 켜놓으면 제가 이제 원격으로 지원 요청을 하면 제 컴퓨터를 들어와서 봐주겠다는 건데 어차피 저는 이제 이게 전문이니까 뭐 굳이 안 하고
필요하면 그때 키면 되겠지. 그런 거를 설정하는 거예요. 다시 홈을 누르면 여러 가지 기능이 또 나와요. 아까 이제 디스플레이에 관한 게 주로 나왔고, 옆에 이제 전화라는 거 있어. 전화. 장치 옆에 전화도 있어. 그렇죠? 전화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을 이 컴퓨터랑 연결할 수도 있어. 왜 연결할까? 이 컴퓨터 안에 핸드폰에다가 내 컴퓨터를 연결을 해서 내 컴퓨터에서 문자를 주고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장치라고 있어요. 장치. 이 장치를 눌러보시면 전화 옆에 장치를 누르시면은 블루투스 장치라든지 프린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여기 프린터가 하나 있네. 프린터가 있는데 연결이 현재 되어 있지는 않아. 이거 집에 있는 프린터기예요. 집에 있는 프린터기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멀잖아. 전 양천구 사람이니까 여기 마포구잖아요. 근데 얘가 온라인으로 연결할 수가 있어. 여기서 인쇄 명령을 걸면 집에 있는 프린터에서 착착착 찍혀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요즘 프린터기들이 그런 거를 지원하더라고. 핸드폰에서도 인쇄 명령을 걸면 사진이나 이런 게 집에 있는 프린터가 작동되기도 해. 저번에는 자고 있는데 뭐가 프린터가 드륵드륵 움직이더라고. 보니까는 우리 딸내미가 집에서 사진을 인쇄했는데 이쪽 집에 있는 인쇄가 되는 거야. 따로 나가 있는데 거리가 있는데 원격으로 명령을 걸어서 이런 것도 되고요. 마우스 연결돼 있잖아. 우리 컴퓨터에 지금요. 그렇죠?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 USB 장치라든지 뭐 입력 장치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 터치패드. 노트북엔 터치패드라는 게 있거든요. 키보드 밑에. 그래서 마우스 대신에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눌러 작동시킬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사용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설정은 이제 닫아보겠지만 이 설정이라는 메뉴가 주로 이제 기계적인 내용이 많이 좀 나와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많이 어렵다 그래. 설정. 윈도우 설정하는 게 다양한 방법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여기는 프린터를 설치할 수도 있고 마우스를 설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 여러분 블루투스라는 말 들어보시죠. 블루투스 장치들을 연결할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블루투스 이어셋을 착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귓구멍에다 꽂는 게 아니라 귀에다 거는 거예요. 안경처럼 거는 이 소리가 귀 옆에 있는 이 뼈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소리가. 주변 소리 들으면서 전화가 온다든지 뭐 음악을 들을 때 쓰는 거지. 주로 이제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나 운동할 때 음악은 들으면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주변 소리도 들어야 되잖아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쓰는 건데 이런 장치들 연결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였던 그 시작 화면 시작 화면 이게 이제 여기 책에는 타일 형식으로 보인다. 타일 형식으로 아이콘을 크기를 작게 하면 이렇게 작아져요. 근데 너무 작으면 안 보이니까 크기를 제가 보통으로 해놓으면 이 정도 크기로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주방에 자주 쓰는 프라이팬을 하나 꺼내놓고 쓴다든지 도마, 칼처럼 이렇게 제가 이제 보이니까 왼쪽에서 일일이 싱크대 찾아가면서 안 찾아도 여기 보이니까 클릭을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는 거지. 그거를 우리는 시작 화면이라 그래. 시작 화면.
66쪽 한번 보세요. 66쪽. 자, 우리가 아까 시작 화면에 있잖아요. 시작 화면에 여기다 고정시켜놓고 쓰고 좋은 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타자 연습이에요. 타자 연습. 그러면 이제 왼쪽에 프로그램 목록에 쭉 내려가시면 제일 아래쪽에 한글과 컴퓨터라고 있다 그랬죠. 한글과 컴퓨터에 가서 그 한컴 타자 연습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시작 화면에 고정,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정 시켜놓고 쓰면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타자 연습 우리 많이 쓰니까 타자 연습 많이 쓰니까 얘를 고정시켜 놓고 쓰면 어떨까 하는 거지. 그래서 누르면 타자 연습 실행이 돼서 타자 연습 바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고요. 그렇죠? 타자 연습은 타자 연습 하셔갖고, 타자 연습은 여기 오셔가지고 오늘 같은 날은 오늘 오셔가지고 수업 전에 미리 연습을 좀 하시면 돼요. 그리고 평일 같은 경우에는 점심 드시고 나서 아니면 오전에 이제 아침 조반 드시고 나서 설거지 끝나고 나서 하시든지 그렇게 짬짬이 하세요. 몰아서 하시면 안 되고 하루에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하시면 돼. 그래서 매일매일 하다 보면 내 몸이 기억을 하게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시작 화면에 앱을 고정시키는 방법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아까 여기 시작 메뉴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들을 별도로 펼쳐놓고 사용할 수 있다. 시작 화면에다 놓고 시작 화면에서 이제 자주 사용하는 앱들을 고정시켜 놓고 사용하자라는 뜻으로 시작 화면을 쓰는 거예요. 예. 우리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67쪽에 보면은 프로그램 목록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자주 쓰는 거 어떻게 한다? 시작 화면에 고정 그러면 되니까 오른쪽 눌러서 시작 화면에 고정 그러면 고정되거든요. 근데 이 고정된 거를 나는 안 쓰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눌러서 제거 그러면 사라져요. 시작 목록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시작 화면에 고정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다 고정시키면 안 돼. 자주 쓰는 것만 고정하고. 우리 주방에 뭐 냄비고 솥이고 다 거기 꺼내놓고 쓰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 쓰는 것만 쓰는 거죠. 이게 제가 어려워. 어떨 때는 있었는데 어떨 때 보면 없어. 그러면 찾고 싶으면 싱크대를 다 지적거린단 말이야. 그럼 텔레비전 보다 말고 이제 뭘 그렇게 지적거리느라고 딸그닥 거리냐고 이제 한 소리 듣지. 그러면 이제 뭐를 찾는다 그러면 말을 하면 알려줄 텐데 왜 다 뒤적거리냐라고 또 이제 혼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예. 그 다음에 크기도 변경을 할 수가 있어 그랬죠. 우리 68쪽에 보니까 앱 타일 크기 변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앱 타일 크기 변경도 가능하더라. 근데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날씨가 있어. 날씨 이런 날씨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날씨가 떠. 그러니까 컴퓨터 작업할 때 날씨를 볼 때는 스마트폰을 보게 돼요. 스마트폰에 보통 날씨 앱들이 깔려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보니까 내일 비 온다 그러던데. 맞아, 내일 비 온다 그러더라고.
강수량 91%, 습도 62%, 내일 비가 많이 오나 봐. 그러니까 내일 외출하실 분들은 우산을 꼭 챙기셔야 되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이제 일요일 날은 월요일 날은 날씨가 뭐 화창한 것 같으니까 뭐 걱정을 안 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USB 메모리 있으면 꼭 챙겨 갖고 다니세요 그랬어요. 그렇죠? 그 챙겨서 주시면 제가 예쁜 그림들을 좀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강의실 컴퓨터든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든 바탕 그림을 좀 바꾸는 연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강의실 컴퓨터에 있는 거 바꿀 만한 게 그림이 별로 없거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사진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나눠드리려고 준비를 좀 해놨거든. 사진이 몇 개냐면요. 제가 사진을 모아서 여러분 드리려고 하는 게 3,600개 정도. 풍경 그림 같은 거. 풍경 그림 같은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식물 그림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요. 식물 그림, 꽃 그림 같은 것도 있고요. 인물 그림도 있는데 인물 그림들은 이게 인물인지는 모르겠는데 잘생긴 아저씨도 있네. 아름다운 미녀들도 있고 동물도 있어요. 동물들. 새들도 있고 뭐 이렇게 사자, 뭐 고양이, 캥거루도 있고요. 강아지도 보이네. 강아지. 이런 강아지 그림을 제가 바탕화면에 한번 놔볼까요? 이렇게 바탕화면으로 놓으면은요 예쁘단 말이야.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 고양이는 한 번도 안 키워봤는데 고양이를 이렇게 바탕화면에 놓으면은 누가 그러대. 고양이 꾹꾹 한다 그러대. 이렇게 사람한테 꾹꾹 눌러주는 뭐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러는데 고양이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뭐 호랑이나 사자도 아기 때는 강아지 때는 다 이쁘잖아요. 그랬죠. 강아지는 몇 번 키워봤어요. 이것도 예쁘겠다. 이게 병아리야, 오리야. 근데 오리 있잖아요. 오리를 샴푸를 가서 감겨놨어요. 그때 물속에 넣으니까 가라앉더래. 이 오리가 물에 뜨는 게요. 근데 오리 발은요, 계속 밑에서 발부동을 치는데 오리 털에 기름기가 많이 있대요. 근데 그걸 실험을 했나 봐. 그래서 샴푸로 이렇게 탁 애를 이제 목욕을 시켜 놓으니까 기름기가 빠졌잖아요. 이렇게 물에다 갖다 놨더니 얘가 가라앉더라는 거지. 그런 걸 얘가 그런 것도 누가 실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나 봐. 이거는 뭐, 이런 그림들 이렇게 놓으면 이 그림이 고정되는 것도 있지만 움직이게도 할 수가 있고요. 움직이게. 시간마다 1분에 하나씩, 뭐 2분에 하나씩 있다 보면 그림이 막 바뀌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연습을 좀 해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 오시면 다음 시간에 좀 준비해서 오시면 제가 복사해드리고 복사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니까 그러면 짝꿍 거를 내가 복사해주는 연습도 해보고 하면 좋지요. 그렇죠. 먼저 71쪽을 가볼게요. 71쪽. 71쪽 이제 윈도우 설정하는 거 배경 바꾸고 하는 건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작업 표시를 좀 보려고 그래. 창 다루기. 창 다루기는 사실은
지지난주 한번 했었는데 한번 더 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그 휴지통 아이콘 보이시죠? 바탕화면에. 얘를 한번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실행이 돼요. 이렇게. 휴지통을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됐어요. 바탕화면을 바꿔야겠다. 살짝 바꿔놓고 한번 볼게요. 휴지통을 실행을 했는데 휴지통의 크기를 조절할 때는 어떻게 우리 뭐 누른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X는 닫는 거고 요 네모 있죠? 네모 아이콘. 요거 누르면 크기가 커지고 다시 누르면 원래도 돌아오죠? 여기를 창 조절 단추라 그래. 창 조절 단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 이거 누르면 커지고 다시 누르면 원위치가 된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저처럼 강의를 하시려면 아, 이게 창 조절 단추구나 이런 거는 이제 아셔야 되는데 그건 뭐 당장에 급한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요거보다 어떤 걸 쓰냐면 여기 있는 요 줄 여기 휴지통이라는 글자가 써 있는 이 줄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제목 표시줄. 이 제목 표시줄을 더블 클릭을 하면 창이 커져요. 그리고 다시 제목 표시를 더블 클릭하면 원래대로 돌아와. 한번 해보세요. 휴지통이라고 글자가 써있는 그 글자가 있는 줄을 제목 표시줄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창이 전체 창이 되고 다시 제목 표시줄을 더블 클릭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라는 거. 해보셨어요? 창의 상단 오른쪽에 이거를 우리는 창 조절 단추라고 부르는데 이 창 조절 단추 오른쪽에서 창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95년도 기술이고요. 98년도에는 제목 표시줄을 더블 클릭하면 전체 창 상태에서 제목 표시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전 크기로 변경이 돼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이전 창으로 돌아가고 더블 클릭하면 이제 원래대로 되고. 근데 이게 또 바뀌었어요. 이 제목 표시를요 마우스를 끌고 오른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는데 이 마우스 포인터 있죠. 마우스 화살표요. 이 화살표가 상단이나 오른쪽 벽이나 왼쪽 하단 벽에다 이렇게 붙게끔 끌고 가면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 오른쪽 절반, 왼쪽으로 가져가면 왼쪽 절반. 얘를 끌고 꼭대기 천장에다 붙이면 전체 창 이렇게 돼요. 최근에는 제목 표시를 드래그해서 상단이나 좌우측에 이동하면 화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윈도우 11 우리가 윈도우 10을 쓰는데 윈도우 11은요 더 재미난 게 생겼더라고요. 이거를 끌고 이렇게 천장에다 갖다 붙이려고 그러면은요 천장에서 그림이 떠요.
왼쪽 오른쪽 절반만한 거로 바꿀래? 아니면 왼쪽 오른쪽 가운데 세 개로 나눌래? 어떻게 나눌래? 하고 이렇게 창이 그림이 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여기 윈도우 11이 아니니까 못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드래그하면 상단에 그림이 떠가지고 그 그림에다 맞추면 크기가 탁탁탁 분배가 되더라고요. 자, 교재 어딜 보시냐면은 78쪽을 보시면 창 다루기라는 말이 나와요. 창 다루기. 아까 말씀드린 데 휴지통을 가보시면 휴지통 오른쪽 끝에 창 조절 단추가 있어요. 밑줄 네모 X가. 그렇죠? 그 다음에 휴지통이란 글자가 보이는 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제목 표시줄 그랬어요. 제목 표시줄. 그게 이제 78쪽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79쪽에 보면은 이 오른쪽 창 조절 단추에 가서 내려가는 화살표를 누르면 쑥 내려가요. 화면에 사라졌단 말이야. 어디로 사라졌냐? 화면 밑에 제일 아랫줄에 작업 표시라는 곳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걸 눌러보면 다시 나타나고 이렇게 되더라 이거지. 작업 표시줄, 작업 표시줄. 그러니까 뭐냐면 얘를 종료하는 거하고 얘를 내려놓는 거하고는 엄연히 달라요. 종료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식기를 사용하고 설거지를 해서 마무리를 졌다는 뜻이고, 얘를 내려놓은 거는 설거지 안 한 상태로 그냥 싱크대에 놓여 있다는 뜻이야. 그 공간을 차지하잖아. 안 쓸 거라면 치워놔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안 쓸 거라면 종료하는 게 제일 좋고, 근데 또 쓸 거란 말이야. 또 쓸 거야. 그러면 그냥 내려놓고 써도 되고. 자, 창 옮기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목 표시를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위치를. 근데 이제 얘가 우리 그런 거 있죠. 프라이팬을 써야 되는데 너무 큰 거를 꺼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를 꺼내라 그러면 사용하다 말고 또 다른 거를 바꾸려면 힘들어, 귀찮고. 그런데 컴퓨터는 쉬워요.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 이 창에 이 네모난 박스가 있는 제일 윗줄 거기를 창 경계선이라 그래. 왼쪽 오른쪽 여기 경계선이 있어. 아래쪽도 경계선이 있는데 오른쪽 경계선이나 왼쪽 경계선에 갖다 대면 화살표가 좌우로 바뀌어. 좌우로. 이때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조절을 하면 크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상단이나 여기 있는 창 경계선을 마우스로 해서 조절을 하면 이렇게 크기를 조절을 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귀퉁이가 있어. 귀퉁이. 여기 창 모서리라고 하는데 모서리를 갖고 드래그 조절을 하면 두 개 면이 한꺼번에 움직여요. 오른쪽 면과 아랫면을 움직이려면 이렇게 창 모서리를 갖고 조절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창 모서리를 잘못 누르면 닫기 단추를 누르게 된단 말이야. 근데 저는 이렇게 창을 조그맣게 쓰진 않아요. 무조건 다 전체 창을 써요. 전체 창을 써. 그러다가 밑에 보시면 인터넷 창이 열려 있는지 메모장이 열려 있는지 보이니까 그걸 갖고 누르면 휴지통도 금방 열 수가 있단 말이야. 이 창을 크기를 줄여놓고 쓰니까 불편한 건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지금 창이 여러 개 열려 있거든요. 근데 휴지통이라고 하는 이 창을 좌우로 흔들잖아요.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 아까 열려있던 창들이 다 밑으로 내려가요. 다시 흔들면은요 올라와요. 아까 인터넷 창도 열어놨고 모두 열어놨었단 말이에요. 열어놨는데 얘를 다 내리려면 내려가는 화살표를 다 일일이 눌러야 되는데 이 제목 표시를 마우스로 눌러서 좌우로 흔들어 제끼면 다 숨어요. 다시 흔들어 제끼면 다시 올라와. 그런 기능들은 새로 생겼더라고.
자, 81페이지에 창의 크기 조절하는 거 아까 보여드린 대로 창 경계선을 이용하는 방법과 창 모서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창 모서리를 이용해서 근데 이렇게 해서 크기를 조절하는 것보다는 전체 크기를 쓸 거냐 아니면 아예 안 쓸 거냐 뭐 그 정도 어렴풋하게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요, 제가 설명드린 거 솔직히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거 전문적으로 배우신 적 없으시잖아. 그렇게 배우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남들 하는 거 보면서 하니까 늘고, 처음에 밥할 때 생각해 보세요. 밥이 지른 적도 있었고 탄 적도 있었고 막 3층 밥 이런 경험도 있으실 거란 말이야.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실력이 늘고 요령이 생기고, 찌개 할 때도 막 너무 많이 해서 끓어 넘치던 기억도 있으시고 그랬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국을 끓였는데 콩나물국을 끓이는데 소금을 살짝 넣어야 되는 걸 모르고 설탕을 넣은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콩나물국을 먹었더니 달아. 어떤 사람이 그래, 그냥 주는 대로 먹어라, 그 타박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설탕이 단지 짠지 소금이 단지 싼지는 알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걸 모르시면 음식 못 만들지. 그렇지. 그 이제 처음 결혼하신 새댁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되게 힘들어하지만, 우리 엄마들은 어때요? 뚝딱뚝딱 잘 만드신단 말이야, 경험이 많아서. 컴퓨터도 그래요. 오랫동안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경험치에 의해서 실력이 늘어나는 거야. 저도 이런 책을 사다 놓고 공부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컴퓨터만 갖고 주구장창 해봤던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잘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니까는 이런 책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컴퓨터 교재들이. 책을 사다 놓고 공부를 하니까 인터넷상에 또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튜브도 보고 공부하고. 그 주변 사람들 아는 사람하고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너 그거 아니? 이런 것도 있다더라. 그럼 이제 주워 들은 걸 가지고 또 이제 배워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작업 표시율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작업 표시율. 작업 표시는 어디라고요? 화면 제일 밑에 줄. 날짜 시간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 시작 단추가 들어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 그 아랫줄, 제일 아랫줄을 작업 표시율이라고 그랬죠. 그 작업 표시율에는요, 오른쪽에 날짜 시간이 보이잖아요. 여긴 상태 표시율이라고 그랬다. 상태 표시율. 사람도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 얼굴에 써 있으면 좋겠어. 아, 내가 이 사람이 지금 아침을 못 먹어서 힘들구나 이렇게 써 있다든지, 어제 잠을 못 자서 피곤하구나 이렇게 써 있으면 참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써 있으니까 모르지. 근데 경험에 의해서 이 사람 지금 힘들어 보이는구나, 이건 알 수가 있겠지. 근데 컴퓨터는 그렇게 대충 해서는 안 되거든. 정확하게 명시를 해놨어. 현재 4월 28일 금요일이다 이렇게 이제 날짜가 보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몇 시 몇 분이다, 오전이다, 오후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스피커 볼륨 조절하는 아이콘도 보이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 책에 83쪽 밑에를 보시면 2번이 뭔가 보세요. 2번. 2번이 뭐야? 검색 상자죠? 거기 보니까 책에는 검색하려면 여기에 입력하십시오라고 써 있죠? 근데 제 거는 안 그래. 제 건 이렇게 써 있거든.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돋보기 그림으로 돼 있단 말이야. 돋보기. 그래서 클릭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뭘 물어보든지 여기서 물어보든지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책처럼 돼 있어요? 이것도 바꿀 수가 있어. 이것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를 바꿀 수가 있어.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이 찾기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검색,
이거를 숨길 건지 검색 아이콘으로 표시할 건지. 검색 아이콘을 표시하라 그러면 돋보기 그림으로 바뀌어. 이거를 제가 왜 검색 상자를 표시하지 않고 아이콘으로 바꿨냐면요. 보세요. 이 공간이 길잖아. 그렇죠? 이게 길면 불편해. 다른 데를 침범하거든. 그래서 얘를 제가 아예 숨겨라 그러면 숨기기엔 좀 그렇고 그래서 아이콘 돋보기 그림만 나오게 해놓은 거지. 시작 단추가 어디 있다라는 건 아실 테고. 그 다음에 그 돋보기 옆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작업보기에 작업보기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름말이 나와. 이름말이 나와. 좀 이렇게. 저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열려 있어. 그 작업보기라는 걸 눌렀더니 이렇게 5가지 열려 있어. 그러면 이 작업보기가 눌렀을 때 5가지가 아니라 한 10몇 가지, 20몇 가지가 보이면 어떨까? 컴퓨터가 고생하고 있다는 거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스마트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요. 작업을 시켰으면 닫아야 돼. 아까 휴지통 이제 연습했던 거는 닫아야 돼. 휴지통이 이제 닫혔으니까 하나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컴퓨터가 전기도 덜 먹고 일하는데 수월해졌어. 어떤 사람은 컴퓨터가 사용하는데 작동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가봤더니 어마어마하게 일을 많이 시켜놨어. 여기 작업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 심지어 핸드폰에는요, 우리가 인터넷을 하잖아요. 유튜브 보다가 어디를 터치하면 어디로 가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얘를 터치했는데 안 열린대, 창이. 창이 안 열린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검색해서 확인해 보니까 너무 많이 열어놓은 거야, 창을, 인터넷 창을. 닫아야 돼. 다 닫았어요. 닫고 나서 하니까 척척 잘 열리잖아. 그럴 줄 몰랐다는 거지. 사람도 그 생각해 보세요. 한참 바쁘게 일하는 사람 보고 너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그러면 한꺼번에 일을 못 하잖아. 그럼 이거 끝나고 그러면 저거 일하고 저거 일 끝나면 이거 하다 보면 어떻게 돼? 과로하지 과로. 그럼 병 생기는 거지. 컴퓨터도 병 생긴단 말이야. 일 많이 시켜놓으면. 그래서 작업복이라는 걸 누르면 현재 무슨 작업을 하는지 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필요 없으면 얘를 닫아야 돼. 닫으면 줄어든단 말이야. 이렇게 줄어들면 지금은 이제 작업할 때 2가지만 열려 있으니까 좀 수월하지.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그 날짜 시간 나오는 데 있잖아요. 날짜 시간 나오는 데 가보면 날짜 시간이 있고 그 옆에 인터넷이 열려 있는 게 있고 스피커 볼륨도 있고 저는 이제 노트북이니까 배터리가 있단 말이에요. 배터리. 아까 93%라고 써 있는데 지금은 100%다 꽉 찼다고 나왔어요. 여기 100%. 아까 93%만 나왔었는데 다 충전이 됐나 봐. 그런 게 다 떠요. 여기 그런 정보들이 다 나타나더라 이거지. 날짜, 시간도 나오고 맨 오른쪽이 뭐예요? 맨 오른쪽. 알림. 알림도 열려 있다는 거 아세요? 알림 열려 있는 거? 근데 그 알림 오른쪽으로 가면은요. 세로선 길게 세워져 있는 거 보이세요? 그 날짜하고 시간 그 오른쪽 제일 오른쪽 벽으로 가면 이렇게 여기가 흰 줄이 세로 그려져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를 누르면은요. 제가 아까 인터넷도 열어놓고 컴퓨터 창도 열어놓고 휴지통도 열어놓고 다 열어놨어. 막 이것저것 다 열어놓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오른쪽에 있는 데를 누르면 다 사라져요 또. 그러면 이제 여기 위에 저는 이제 위에다 올려놨어요. 이제 원래는 아래쪽에 있는 건데 여러분 보시기 좋으라고 위에다 올려놨는데 누르면 나타나지. 이렇게 누르면 나타나는데 이게 많이 열려 있으면 지저분하니까 맨 오른쪽 시간 나오는 오른쪽에서 클릭하면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이제 화면을
이제 사라지게 할 때는 이제 그렇게 누른다는 거지. 그게 바탕화면 보기 아이콘이라 그래. 거기를 바탕화면 보기 아이콘. 자, 다시 좀 볼게요. 84페이지로 가면은요. 아까 우리 시작 단추 누르는 거 있었죠? 그렇죠. 시작 단추. 그 시작을 누르면 이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설치된 목록이 다 보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한 번에 다 안 보이고 양이 많으면 위에서 아래로 쭉 훑어야 돼. 휠을 굴리면서 봐야 되고요. 그 중에 자주 쓰는 거는 오른쪽 시작 목록에다가 꺼내놓고 씁니다. 라고 알려드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작업 표시줄 왼쪽 밑에 왼쪽에 돋보기 그림 아까 그 뭐 검색하는 거 있었다 그랬죠? 그럼 여기다 누르고 이렇게 뜨는데 여기다가 메모장이라고 우리말로 쓰면은요. 메모장이라고 우리말로 쓰면 메모장을 열 수가 있어요. 원래 메모장은요. 메모장의 영어 원칙은 노트패드예요. 노트패드. 노트패드가 원래 이름이에요. 노트패드. 노트패드라는 게 이게 원래는 메모장이에요. 메모장인데 우리는 메모장을 외우지 노트패드라고 외우진 않거든. 근데 아까 우리 시작 목록이 너무 많다 그랬잖아요. 설치되어 있는 게 이거를 다 일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는 그 검색창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떠요. 검색하면 뜬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메모장을 부를 때 저는 이제 꺼내놨으니까 여기다 꺼내놨으니까 메모장을 클릭하면 열리는데 이렇게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검색을 해서 메모장을 실행을 해서 찾아봐야지. 그래서 책의 84페이지 밑에 메모장을 검색해 봅니다 라고 해서 메모장을 검색하면 메모장이 아까 조금 전에 위에 그림에 떴었어. 근데 보시면 책에서는 이렇게 메모장을 검색한 상태에서 이 상단에 메모장이라는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메모장 쓰고 엔터를 치면 메모장이 바로 실행이 되는 거야. 마우스를 터치하지 누르지 마시고 그냥 엔터 치면 열려요. 그 메모장을 실행하기가 좀 수월하겠지. 근데 매번 그러면 또 귀찮잖아. 어디다가 여기다 시작 화면에다 고정시켜 놓고 쓰면 편하지. 그래서 고정시켜 놓고 썼단 말이야. 더 쉬운 방법 알려드릴까요? 메모장을 실행해 놨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밑에 작업 표시줄 있잖아요. 작업 표시줄. 자, 여기가 작업 표시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위에 여기 메모장 아이콘 보이죠? 여기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작업 표시줄에 작업 표시줄 고정이라는 게 있을 텐데 자, 이걸 오른쪽 누르면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라고 있어요. 고정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메모장 아이콘이 어떻게 됐냐면 항상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 아이콘이. 전 인터넷 창을 이렇게 열어놨잖아요. 이렇게. 자, 휴지통도 제가 메모장에서 작업을 제거했는데 얘를 고정을 시키잖아요. 고정을 시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필요할 때마다 휴지통 아이콘을 누르면 바로 얘가 열려. 이렇게 열어놓고 고정시켜놓고 쓰는 게 있단 말이야. 우리 핸드폰에 보면 바탕화면 아이콘을 이렇게 꺼내놓고 쓰잖아요. 이렇게. 그 제일 아래줄에 보면 이렇게 5개인가 4개 고정시켜놓고 쓰는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자주 쓰는 거에도 고정시켜놓고 쓰지. 전화, 문자, 뭐 카카오톡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쓰시는 것처럼 그렇게 쓰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떤 분은 우리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86쪽에 검색하는 그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 이렇게 하시면 돼. 이 작업 표시줄 있잖아요. 작업 표시줄 오른쪽 누르면 검색이라고 하는 항목이 보이는데 이 검색에 갔더니 숨겨놓은 사람이 있어. 숨겨놓으면 여기에 검색 아이콘이 안 떠요. 그 오른쪽 작업 표시라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검색에 가면 검색 상자를 표시할 거냐 검색 아이콘을 표시할 거냐를 선택하시면 돼. 여기 돋보기 그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클릭하면 검색을 할 수가 있지.
그 다음에 86쪽, 우리 조금 전에 연습했던 작업보기라는 거, 작업보기. 이 작업보기 누르면 현재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게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현재 내가 4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지 몇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밥 먹는데 엄마가 갑자기 주방에 가셨어. 엄마 뭐 하세요? 그랬더니 엄마 바쁘다. 뭐 하시는데? 야, 너 밥 더 달라며? 그래서 밥도 퍼야 되고 국도 퍼야 되고 반찬 모자니까 반찬도 더 꺼내야 되고 엄마가 지금 3가지 일을 하려고 주방에 가신 거야. 식사하시다 말고. 물도 가져와야 되고. 근데 엄마 등판에 써 있으면 어떨까? 지금 엄마는 물 가져와야 되고 반찬 더 담아야 되고 국도 가져와야 되고 밥 더 가져와야 된다고 등판에 써 있으면 엄마가 지금 4가지 일을 하러 가셨구나 하고 알 수가 있으면 좋은데 사람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물어보면 되지 뭐. 근데 기계는 일일이 물어보는 것도 어려우니까 거기 나타나는 거야. 현재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자, 한 가지 더 볼게요. 그럼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여기 작업 표시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제일 아래줄에 작업 표시 설정이라고 있죠? 작업 표시 설정 있죠? 그거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혹시 이거 보세요. 여기. 다른 작업 표시를 단추 하나로 표시할 건데 이거 뭐로 돼 있나 보세요. 뭐로 돼 있어요? 이게 작업 표시 설정에 가서 작업 표시 단추 하나로 표시가 보통 항상 레이블 숨기기로 돼 있거든. 항상 레이블 숨기기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아이콘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야. 근데 저는 이거를 뭐로 해놓냐면 안함. 그 밑에 써 있어. 제목 없음, 작업 메모장, 탐색기, 인터넷 창 열려 있다는 게 글자가 보이거든. 이것도 한번 해보긴 했는데 잠깐 한번 해보고 말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댁에 있는 컴퓨터는요, 오늘 가셔가지고 안함으로 해놓으세요.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작업 표시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작업 표시 설정 누르시면 창 중간쯤에 작업 표시를 단추 하나로 표시하는 거를 항상 레이블 숨기기로 했단 말이야. 이거를 뭐로 해라? 안함. 그럼 밑에 작업 표시이 글자가 떠 있어. 파일 탐색기를 열었는지, 휴통을 열었는지, 인터넷을 열었는지, 뭐가 했는지, 무슨 작업을 하는지가 글자로 써 있단 말이야. 설정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거 해놓으시면 되게 편해요. 이거 한 번만 해놓으시면 끝이야. 2번 다시 안 물어봐. 그럼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껐다 키면 항상 원위치가 되기 때문에 오시면 바꿔놓는 연습을 하시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그 날짜와 시간이 나오는 영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쪽에는 또 다른 아이콘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아까 볼륨 조절하는 것도 있고, 저처럼 노트북 사용하시는 분들은 배터리가 얼마나 지금 완전히 충전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보이고, 날짜 시간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보이는 거지. 그 날짜 시간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날짜와 시간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일이 이제 29일이 토요일이고 5월 1일이 월요일이네. 5월 1일 월요일이야. 그렇죠?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인가? 네. 그렇죠. 병원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응급실 외에는. 저는 근로자의 날에 쉬어본 적이 없죠. 근데 강의하는 사람들은 강사는 근로자는 아닌데 이 기관의 직원들은 근로자니까 여기 그걸 쉰단 말이야. 5월 1일 날 수업이 없을 거야. 여기 센터 문을 닫을 거란 말이에요. 뭐 그런 날짜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다가 일정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 일정. 거기다 더하기 눌러가지고 이날은 무슨 일이 있나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스케줄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컴퓨터에다 안 해놔요. 스마트폰에다 해놓지.
그럼 제 스마트폰에는 달력이 그려져 가지고 이 안에 일정이 다 그려져 있거든. 다 써 있어. 그럼 이 일정을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 집 가족 구성원들이 다 봐요. 이날은 뭐를 한다 이렇게 다 보인단 말이야. 월요일날 저녁에 수업이 있는데 물어봐야 되겠다. 수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근로자 날이니까 있는지 안 하는지.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 있는 거를 다 설명을 못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이거를 좀 마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어디까지 봤냐면 87쪽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88쪽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